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를 찾으면 돼요. 쭉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은 모든이 어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도 되고, 이제 어떤 스마트워치, 어떤은 앞뒤가 바뀔 수 있으므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케팅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은 마케팅을 수강한다. 마케팅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재무회계를 수강한다. 3단 논법에 의해서 경영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은 재무회계를 수강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5번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이 비어져 있고 징계의 이력이 있는 모든 임원은 근태가 불량하다. 결론에 근태가 불량한 어떤 임원은 승진에 됐다. 이게 어무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에서 포함 관계 중 큰 거에 해당하는 친구가 결론에서 거는 것과 어떤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이게 큰 게 되고 거는 게 되면은 전제 1에서는 이 작은 것, 징계와 여기 거는 것, 승진이 늦다가 어떤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징계 이력이 있는 어떤 임원은 승진이 늦다입니다. 보면은 1번에 딱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업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2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명의 사원이 순서대로 배식을 받으려고 한다. 하면 저는 바로 5개 짝대기를 긋습니다. 이제 조건을 봐볼까요? A는 E보다 먼저 배식받는다. 두 번째로 배식받는 사람은 C가 아니다. D는 5번째로 배식을 받는다. B는 C보다 나중에 배식을 받는다. 네 번째로 배식받는 사람은 E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E도 아니고 E보다 큰 A도 아니고 B보다 큰 C도 아닙니다. A가 여기 들어가면 E가 들어갈 곳이 없고 C가 여기 들어가면 B가 들어갈 곳이 없겠죠? D는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 자리는 B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B를 저희가 추론을 해서 찾았기 때문에 이 B는 아마 선지에 나와 있어요. B는 세 번째로 배식을 받는다. 아니죠. 이제 나머지 선지들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C는 첫 번째로 배식을 받는다. C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세모고요. 3번 보면은 A 바로 다음에 E가 배식을 받는다. A 바로 다음에 E가 배식을 받는 경우는 A, E고 여기 가운데 C가 있어야지 A 바로 다음에 E가 배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C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A와 E는 무조건 붙어있게 되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항상 참입니다. 답 3번. C 바로 다음에 B가 배식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C 못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6대의 자동차가 XY 두 개의 구역에 있으며 정보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먼저 표부터 그려줍니다. 1, 2, 3, 4, 0, XY죠. 조건을 넣어볼까요? B와 C는 서로 다른 구역에 주차한다. B, C 다른 구역에 주차하죠. B와 F는 같은 구역에 인접하여 주차한대요. 다음에 X 4구역과 Y 1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6개에 주차하면 되죠. D는 X구역 2번에 주차한다. 그럼 자연스레 B와 F는 Y구역이고 C는 X구역이 되죠. D 때문에 B와 F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B가 주차한 위치는 3번이 아니다. B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럼 B는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F가 여기 무조건 가운데에 오겠죠. C가 주차한 위치는 1번이 아니다. C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C는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A와 E죠. 그 다음에 B까지 이 세 명이 이 자리를 가지고 어디 앉을지 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은 X구역 1번 주차한 자동차는 A이다. 뭐 그럴 수 있죠. X구역 3번 주차한 자동차는 C입니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확정시킨 친구들은 선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C도 나온 거고 B는 확정되지 않았고 F도 나올 만한데 이 출제자는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볼까요? Y는 2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B이다. 뭐 그럴 수 있죠. E와 F는 같은 구역에 인접하여 주차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숫자는 3가지이다. 보면은 B가 여기 왔을 때 A와 E가 번갈아 가며 가능성이 2가지가 있고 B가 오른쪽에 왔을 때도 2가지입니다. 총 4가지죠. 따라서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1등은 노트북, 2등은 이어폰. 달리기 시합을 했으니까 순위가 있겠죠. 5개를 구해줍니다. 2는 경품을 받았다. 1, 2등까지 선물을 주니까 2는 1, 2등 중에 하나죠. B는 C보다 등수가 높다. D는 C보다 등수가 높다. A는 경품을 받지 못했다. A는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C는 5등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가 만약에 3등이라고 했을 때 B와 D가 여기 위치하게 되면 E는 갈 곳이 없어요. 따라서 C는 무조건 4등에 위치하게 되고요. E는 여기 앞에 있고 B와 D가 C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3명 자리는 찼죠. 따라서 A가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E는 여기 둘 중에 하나고 B, D가 여기 자리를 상품을 다투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일단 C는 A보다 앞에 있죠. 근데 3번에서 C는 A보다 등수가 높다. 바로 있습니다.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확정되는 친구들이 선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꿀 선지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A는 4등 아니고요. B는 이어폰 모르고요. D는 3등 모르고요. E는 노트북 모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볼게요. 월 아침부터 금 저녁까지 총 15개의 시간대 중 10개의 시간대에 하나씩 알약을 먹으려고 한다. 알약은 5가지이며 종류별로 2가지가 있다. 일단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음만 써놓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 2, 3 이렇게 써놓고요. 조건을 집어넣어 볼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 점심시간대에는 알약을 먹을 수 없다. 얘는 안 되죠? 목요일 저녁 시간대와 금요일 저녁 시간대는 알약을 먹을 수 없다. 그럼 10개 딱 된 것 같습니다. B는 하나의 요일에 연속된 2개의 시간에 연달아 먹는다. 목금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B. C는 저녁 시간대에만 먹는다. 이게 C일 겁니다. E는 하나의 요일에 2번 먹지만 연속된 2개의 시간대에 연달아 먹지 않는다. 뭐 여기 E도 여기 있겠죠? D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나씩 먹는다. D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나씩 먹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B는 하나의 요일에 연속된 2시간 동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B고요. D는 월요일에 먹는다 했기 때문에 화수 중에 E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랑 D가 금요일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보면은 E가 화수 중에 하나를 침범하기 때문에 C는 월요일에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고 여기 저녁 시간대는 C와 E가 다투고 화수는 E와 A가 다툴 겁니다. 여기까지 정하고 선지로 가볼까요? 월요일 저녁 시간대는 C를 먹는다. 확정이죠. 답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볼까요? 화요일 아침 시간대는 E를 먹는다. 모르죠. A와 E 경쟁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대는 E를 먹는다. C와 E가 경쟁하죠. 목요일 점심시간대는 D를 먹는다. 옳지 않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대는 A를 먹는다. D와 A가 경쟁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6개 좌석이 있는 승합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럼 바로 고시카를 해주면 됩니다. B는 삼행 1열에 앉는다.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C는 1열에 앉지만 일행에는 앉지 않는다. 당연히 1열, 2행이겠죠. A와 E는 같은 행에 앉는다. 2행, 3행은 같이 못 앉기 때문에 1행에 같이 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E가 앉은 좌석에 같은 열 바로 다음에는 F가 앉지 않는다. 만약에 E가 여기에 2열 1행에 앉아 있으면은 F는 2행 2열에 앉지 못하고 3행 2열에 앉아야겠죠? 이 정도만 파악하고 선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는 같은 열에 앉는다. 같이 앉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C와 D는 같은 행에 앉는다. E가 2열에 있으면 D와 같은 행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E가 1열에 있으면은 D와 같은 행에 안 앉을 수도 있습니다. D와 F는 같은 열에 앉는다. 이거는 무조건이죠. 남아있는 2열 두 개의 행에 D와 F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E와 F는 같은 열에 앉는다. 아닐 수도 있죠.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E가 2열에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 E가 1열에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총 3가지입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마다 하나의 취미를 하려고 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있고 취미 종류는 운동, 음악 감상, 독서 3가지이며 유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운동은 총 3일합니다. 금요일에는 음악 감상을 안 하고 같은 종류의 취미는 연속된 2개 이상의 요일에 연달아 하지 않는다. 목요일에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연속으로 2개 이상의 요일에 연달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은 화목토를 해야 되겠죠? 수요일은 독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수요일날 음악 감상하고 금요일날은 독서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선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수요일에는 음악 감상을 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답 2번이고요. 토요일에는 독서를 한다. 아닙니다. 독서는 총 2일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월요일이 음악 올 독서인데 어떤 취미를 하느냐에 따라서 2일이 될 수도 있고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즉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기숙사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3층까지 있고 1, 2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102호에는 아무도 배정하지 않아요. B는 2층에 배정하고 E는 D와 같은 층에 배정합니다. 그럼 ED는 당연하게 3층이겠죠? C는 D와 같은 라인 바로 아래층에 배정한다. 그러면 2층은 B와 C가 차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A는 101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제를 볼까요? A는 101호에 배정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C는 201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D는 302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B와 같은 라인 바로 아래층에는 A가 배정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C와 같은 라인 바로 아래층에는 A가 배정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은 하나의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여 출근한다. 버스, 지하철, 기차 3가지가 있고요. 조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는 기차를 타지 않는다. B와 C는 같은 종류의 대중교통을 사용하고요. C는 지 또는 버스를 탄다. 기차 아니죠? A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A와 D는 같은 종류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럼 D도 지하철 아닙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B도 C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B도 기차가 아닙니다. 이 5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A와 D는 같이 움직이고요. B와 C도 같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때 A, D가 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기차는 한 명의 사람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차는 A, D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B, C, E가 남는데 B, C가 한 팀, E가 남아있는 다른 한 개의 대중교통으로 가야지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각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A, D는 기차 확정이고 버스와 지하철은 B, C와 E가 번갈아 가며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사람은 2명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2명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2명이다. 맞습니다. C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D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한다.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문제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거짓, 받지 않은 사람은 참을 말합니다. A, B, C, D, E가 있죠. 여기서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A와 C가 반대 관계, 화면에 B와 A는 동일 관계, C와 E는 동일 관계, E와 A는 반대 관계입니다. 여기서 반대 관계란 한 명이 참을 말하면 다른 한 명은 F를 말하고 한 명이 F를 말하면 다른 한 명이 참을 말하는 관계이고요. 동일 관계는 반대로 한 명이 참을 말하면 그 사람은 참을 말하는 거고 F를 말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도식화를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위에 링크를 통해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우선 한 명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1번 보기에서 A는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참이지 않은 선지는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A는 상을 받았다라는 선지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상을 받지 않았다. 즉 참을 말한다. 라고 한다면 B는 참을 말하고요. C는 거짓, E는 거짓을 말합니다. D는 우리 중 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야. 근데 최소 2명이죠. 따라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이 선지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상을 받지 않았죠. 거짓이고요. B는 상을 받지 않았다. 참입니다. C는 상을 받지 않았다. 상을 받았습니다. 옳지 않고요. 상을 받은 사람은 2명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2명이란 거죠? 아니죠. 상을 받은 사람은 3명이다. 맞죠? 그럼 이 2번과 5번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의 경우로 가볼까요? A가 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B도 상을 받게 되고 C는 상을 받지 않게 됩니다. E도 상을 받지 않게 되고요. D는 똑같이 최소 2명이 상을 받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B는 상을 받지 않았다. 아니죠. 상을 받은 사람은 3명이다. 상을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5번입니다. 항상 참이었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A부터 이 5명이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중 서로 다른 도시 하나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출장지를 써볼까요? 유시마, 휴로. D는 로스앤젤레스로 출장 가지 않는다. 뉴욕으로 출장 가는 사람은 A 또는 E다. 시카고로 출장 가는 사람은 B 또는 E다. C가 뉴욕으로 출장 가지 않으면 B는 마이애미로 출장 간다. 뉴욕으로 출장 가는 사람은 A, E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C는 뉴욕으로 출장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애미로 가죠. 그러면 시카고는 E가 가고 뉴욕은 A가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휴스턴은 D가 가고 로스앤젤레스는 C가 가죠. 로스앤젤레스는 C, 3번이 답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A와 E 중 2명만이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한 적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수리한 적 없는 사람은 참을 말했습니다. A, B, C, D, E 중에서 누구는 수리한 적이 있어라고 하면은 반대 관계가 되겠죠. 반면에 누구는 수리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동일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B는 C가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 없다고 했으므로 동일 관계입니다. C는 D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반대 관계고요. E는 A는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이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관계가 됩니다. 근데 2명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관계가 A랑 E, C랑 D가 있기 때문에 C랑 D 중에 거짓말 1명, A랑 E 중에 거짓말 1명이 됩니다. 근데 2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는 참이 되고 C도 참이 되고 D는 거짓이 됩니다. 근데 A와 E는 뭐 참 거짓 둘 중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선지를 볼게요. A. 갑의 컴퓨터는 수리한 적이 있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죠? B.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C.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이 없죠? D. 갑의 컴퓨터를 수리한 적 없다. 있죠?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검은색이 4개, 4개 갑자기 많아졌죠? 여기도 개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로는. 그럼 세로로 가봅니다. 4개. 여기 개수가 또 달라졌죠? 이게 단순 회전이나 이동은 아니거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색반전이 아닐까? 니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색반전하고 얘 옆으로 한 칸 옮기면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서 또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럼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겹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3열에 있는 블록들을 보면은 흰색은 적은데 검은색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흰색이 있는 자리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봐주시면은 1열과 2열에서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만나면은 흰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흰색으로 되고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게 흰색으로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는 이 첫 번째 검은색으로 칠해진 데가 흰색으로 돼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이 칸도 흰색으로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가로로 형성된 규칙이죠. 이 문양들이 가로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로 진행되는지 세로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180도 정도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규칙이 없죠. 따라서 가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세로로 보면은 이 원에 있는 문양이 전체적으로 90도 돌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칸씩 이동을 했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동한 건 아니고 색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랑 바깥에 있는 거 다 색 반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형이 색 반전을 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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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칙들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규칙에 맞춰서 38번부터 41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스페이드 모양이죠. 그럼 저희는 알파벳을 다 외울 겁니다. 알파벳을 외우는 방법은 이 링크를 보시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이 해당 풀이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T는 20이고 U는 21입니다. 따라서 스페이드 맞습니다. 구하면 플러스 1이죠. D는 4, E는 5기 때문에 플러스 1입니다. 4, 5 플러스 1, 3, 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모양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스페이드를 거쳐서 얘를 변환시킨 다음에 얘를 찾으면 됩니다. 스페이드를 통해 변형시키면은 Q는 마이너스 1하면 P가 되고 6은 5, E는 마이너스 1하면 D가 되고 7은 6이 됩니다. 이제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L이 12입니다. P는 16이기 때문에 플러스 4, 2, 5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3이면 보통 여기에 플러스 2가 오고 플러스 1이 옵니다. BD 플러스 2, 5, 6 플러스 1 맞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선 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는 17입니다. 4 더하면 21이기 때문에 U, D는 4, 3 더하면 7이기 때문에 G, P는 16, 2 더하면 18이기 때문에 R, K는 11, 1 더하면 12이기 때문에 L입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만나면 이 G, R, L, U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희는 임의로 1, 2, 3, 4라는 숫자를 부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G, R, L, U가 있으면은 G 두 번째죠. 2, R 세 번째죠. 3, L 네 번째죠. 4, U 첫 번째죠. 1. 이 순서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을 구해야 됩니다. 2, 3, 4, 1이니까 이 U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2가 3 자리에 있었던 거고 5가 4 자리, 4가 1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또 별을 만났는데 얘가 1, 2, 3, 4
어떤 걸 만나서 4U25가 됩니다. 그러면은 맨 앞이 4가 오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2가 됩니다. 4, 1, 3, 1을 따르면 4, 5고 6, 세 번째 자리 2,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4개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nj7입니다. 3nj7을 저희가 임의로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다시 알파벳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겁니다. 3, n은 14, j는 10, 7은 7이죠. 근데 여기서 알파벳을 따로 표시를 안 해두면은 변형할 때 헷갈리게 돼요. 따라서 저희는 알파벳을 숫자로 변형했을 때는 콤마를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거든요. 동그라미 2개를 만나면 플러스 4, 7, 17, 12, 8 이렇게 됩니다. 별을 만나면은 8, 7 근데 여기까지만 구해도 선지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별을 만나면 4, 7, 12, 17 알파벳으로 변환시키면 L, Q입니다. 맞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3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VSM이죠. 이거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따로 콤마를 안 붙여도 됩니다. 7, 22, 19, 13이죠. 그러면 스페이드를 만나면 8, 23, 20, 14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나면 23, 20 여기까지만 보면은 WT거든요. WT가 이거 둘 중에 하나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14, 8이 나와 있죠? 그럼 N이랑 H예요. N이랑 H 포함되어 있는 게 5번이네.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4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역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LZRE L이 12, 26, 18, 5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2개를 만났으니까 4, 3, 2, 1을 빼주면 돼요. 8, 23, 16, 4 다이아몬드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오는 거죠. 4, 8, 23, 16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알파벳으로 변환시키면 돼요. DHWP죠. 3번입니다. 앞에 두 자리만 비교하시고 바로 골라주셔도 돼요. 4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6, G, 9S죠. 6, 7-9, 19-. 스페이드로 변형을 하면은 5, 6-8, 18-. 별표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됩니다. 5 너 네 번째 있던 애고 6 너 첫 번째 있던 애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풀어볼까요? 얘는 F고 5죠. F5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도 보면은 너 세 번째 있던 애고 너 두 번째 있던 애야. R8 똑같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배열은 첫 번째에 들어올 문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면은 A 시노피아를 그린 후 여기 앞에 시노피아라는 말이 있겠죠? 첫 번째 안 됩니다. B 우선 첫 번째 안 되겠죠? C 프레스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D 그러나 안 되죠. 그러면 C가 가장 먼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 2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 문단을 정하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프레스코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원래 신선하다라는 의미만 있었지만 13세기 말부터는 다른 벽화 기법을 가리키게 되었대요. 일반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대요. 제작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A는 시노피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나와야 되는 문단이고 D는 저기 그러나는 올 수 없기 때문에 B가 그 다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저기 읽어보면은 시노피아 나왔죠. 시노피아 나와서 그 다음 A 시노피아를 그린 후가 되고요. D에서는 그러나 다음에 조르나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르나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A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CBAT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배열 문제고요. 우선 첫 번째 들어갈 문단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과거에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첫 번째에 나올 수 없겠죠. B, 실제로 예시를 든 문단이므로 첫 번째에 나올 수 없습니다. C, 휘도란 뭐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문단에서 정의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에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1, 2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C 다음에 A, B, D 어떤 게 올지만 정하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C를 좀 읽어보면은 휘도란 디스플레이,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광원 및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의 단위 면적당 밝기를 의미한다. 이후 휘도값이 같을 경우 색 제한력이 더 우수한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체감 휘도가 등장했다. 휘도와 체감 휘도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문단입니다. 그럼 A 볼까요? 과거에는 디스플레이의 밝기 성능을 단순히 휘도로만 측정했다. 그러나 휘도계를 이용하여 휘도를 측정한 디스플레이들은 각각의 휘도값이 서로 같더라도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밝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C에서 휘도값이 같을 경우에 대해서 체감 휘도란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휘도로만 측정했는데 때문에 휘도값이 서로 같더라도 한계가 존재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C에서 A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A에서 한계가 존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D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 A, D 3번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선지부터 봐줍니다. 선지에서 키워드 또는 서술어를 봅니다. 서술어에서 반대관계가 존재하는 단어들을 좀 유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보면은 전기, 열, 전도성, 뛰어나고, 강철 나왔죠? 기억해둡니다. 저희는 여기 바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철보다 높은, 이 높은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연구가 부족했고, 흑연, 차세대 신소재, 흑연을 이루는 층, 이 정도만 기억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핀, 흑연, 그래파이트, 탄소, 이중결합, 흑연을 의미하는 그래파이트, 구성하는 한 층에 해당하는 물질. 5번은 맞죠? 실제로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단일층 분리에 성공했다. 3번도 맞습니다. 그래핀 존재와 성질을 이론적 연구, 간접적 측정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그래핀의 실제적 연구 및 개발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론적 연구 부족하지 않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찾아볼까요? 그래핀은 전기 잘 통하고 1번 맞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강철보다 강하다. 1번 완전히 맞습니다. 마지막은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면은 상용화 가치가 매우 높은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제부터 보고 본문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시회 2번 보면은 팝아트 90년대 초반 구상미술 3번 사회적 비판 시각 팝아트 4번 대량 생산 앤디 워홀 리텐슈타인 이 정도만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아트는 대중예술 합성어 구상미술의 한 경향을 가리킨다. 팝아트는 1950년대 초반 등장했다. 2번 맞죠? 대중문화나 매스미디어 토론 전시회 개최하기도 했다. 1번도 맞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대량 생산 아까 있었죠? 광고 매체 및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여기 1950년대 후반이라 했는데 1960년대 이후라고 돼 있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도 찾아볼까요? 여기는 50년대, 60년대 사이 활동한 영국 작가들, 팝아트, 현실을 폭로하는 것과 같이 사회 비판적 시각을 내포하기도 했다. 맞죠? 3번. 쭉 읽어보면은 여기 특히 이후에 앤디 워홀 똑같이 키워드 있죠? 리텐슈타인을 통해 발전했다. 마지막에 1960년대 미국에 나타난 대량 소비 사회를 표현했다. 맞습니다. 45번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보기의 내용을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선지에서 키워드만 잡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WLP라는 게 나오는군요. 패키징 방법, 고성능화 소형화, 와이어 부착, FOWLP, 제조 원가, 전송 능력 이 정도만 보고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제조하고 회로 세기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뉜다. 후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여겨졌었는데
패키징 기술에 대한 중요성 커지고 있다. 핀수가 많아지면서 패키지 사이즈 커졌고 모바일 기기의 고성능화, 소형화에 따라 반도체 두께와 부피 감소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두께 부피를 감소시키는 WLP가 등장했다. 더 발전한 기술인 FOWLP. 그러면 4번 맞고 고성능화, 소형화도 나왔죠, 여기서. 맞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WLP는 이건 알고 있고 웨이퍼 상태에서 한 번에 패키징 공정 및 테스트를 진행한 후 다이싱을 통해 개별적인 패키지와 공정이다. 그래서 웨이퍼를 날개칩으로 절단하는 다이싱 후 개별칩을 패키징한다. 그러나 WLP를 통해 웨이퍼를 먼저 개별칩으로 자르지 않고 한 번에 패키징한다. 두께 부피가 감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칩으로 절단하기 전에 패키징하는 방법 맞죠? 다음에 칩을 잘라서 패키징 할 때보다 제조 원가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높은 대역대와 속도를 제공하여 전력 소비량을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WLP 이전에 칩 주변에 와이어가 많이 달려서 발생하던 전송 능력 지연 및 전력 낭비 문제가 WLP로 개선된 결과이다. 그러면 감소시키기 위해 와이퍼 부착을 한 게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은 제조 원가가 크고 전송 능력 지연되는 문제가 WLP 이전엔 존재하였다. 맞죠? 46번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도 선지 먼저 확인한 뒤에 본문을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용품을 일정 이상 리바운드 효과 나왔고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품, 다이용품, 스테인리스 텀블러, 플라스틱 컵, 온실가스 이렇게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여기 2번에 나오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을 0에 가깝게 하는 환경운동이다. 제로 웨이스트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낭비 없는 사회를 지향. 운동가들은 스테인리스 텀블러, 에코백, 빨대, 재사용이 가능한 다이용품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다이용품을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늦출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순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기업에서도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일회용품 소비를 자제하고 다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맞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용품 사용을 늘림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 3번도 맞습니다. 보기를 보면은 리바운드 효과란 친환경 목적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이용품인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사용은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는 종이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보다 3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최소 220번은 사용해야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단순히 일회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다이용품을 일정 횟수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4번,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꾸준히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죠. 5번, 다이용품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회용품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선지부터 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고조하는 액션 매치컷. 두 개 장면 이용하지 않아도 매치컷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거고 비슷한 거는 그래픽 매치컷. 움직임을 매치컷에 이용하면 시간의 불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제 본문 볼까요? 매치컷은 같은 영상 편집에서 두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시각적 유사성을 이용하지만 개념적 유사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두 장면을 한 동작처럼 편집했다면 시각적 유사성을 이용한 매치컷이래요. 한편 스토리텔링의 연속성을 연관시키는 경우는 개념적 유사성. 이러한 매치컷은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매끄럽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몰입이 깨지지 않겠죠. 보기를 보면은 매치컷이 영화 제작에서 사용될 경우 그래픽, 액션, 오디오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매치컷, 아까 4번에 있었죠. 시각적으로 비슷한 두 장을 연결하는 방식이래요. 색상이나 패턴이 있죠. 맞습니다, 이건. 액션 매치컷 첫 번째 선지에 있었습니다. 영화 장면을 비슷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맞습니다. 움직임을 매치컷에 5번이죠. 이용할 경우 단순한 움직임 자체가 비슷한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창문을 통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는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시간의 불용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두 개도 보면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두 개의 장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념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죠. 맞습니다. 매치컷은 서로 다른 장면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영상 편집 방식이다. 맞습니다. 48번 정답은 5번입니다.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반박으로 적절한 것은? 먼저 본문을 읽은 다음에 선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CVC, 벤처 캐피털 한 형태로 기업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갖고 독립적인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형 벤처 캐피털.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출자를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CVC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까지 읽어서는 그냥 CVC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VC는 일반 벤처 캐피털인 VC와 차이를 보인다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대요. 투자 시장에. VC는 일반 벤처 캐피털이죠.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한대요. 그 재무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CVC 역시 재무 성과도 중요한데 전략적인 이익을 재무 성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대요. 실제로 최근 CVC는 모기업의 사업 확장, 이와 같은 전략적 이익을 재무 성과보다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CVC를 통해 재무 성과라는 단일한 투표 지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1번 VC, CVC 활성화를 위해. 이건 아니죠. 2번 최근 VC, 저희는 CVC에 대한 반박을 골라야 되죠. 아닙니다. CVC의 활동으로 국내 벤처기업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된다. 본문이랑 똑같은 말이죠. CVC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전략적 이익과 함께 재무 성과를 투자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최근 CVC는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 성과에만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다. 네, 여기서 CVC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 성과에만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CVC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너네 재무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아? 너네가 하는 말 맞아? 최근에는 이렇게 성과가 보이는데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박으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고 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는 재미와 소비자 결합한 용어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대요. 컨슈머는 MZ세대 즐거움을 쫓는 소비 성향을 반영하고 제품에 대한 경험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한대요. 따라서 컨슈머를 사로잡아 MZ세대 사이에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하고 컨슈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SNS 상에서 화제를 얻기 위해 유성 매직 모양의 음료 이런 것들을 먹을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한대요. 귀여움과 신선함으로 관심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취향을 존중해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마케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박으로 가능한 게 컨슈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말이 답이 되겠죠. 실제 기업이 홍보하는 것보다 컨슈머의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문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기업의 컨슈머 마케팅에 희생되지 않도록 개인이 SNS 제품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이 규제해야 된다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 컨슈머가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성향까지 고려해서 컨슈머 마케팅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는 가격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는 소비자의 편향적인 취향만 반영하여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여기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옳지 않고요. 5번 컨슈머 마케팅은 제품의 본질을 흐리는 안정성 문제가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 이 컨슈머라는 것 자체가 제품의 본질은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많은 기업들이 화제성을 얻기 위해 먹을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게 이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